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최영윤 미래첨단 산업과장입니다. 박찬항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예,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예, 미래도시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설명서 1쪽 사업 명세서는 68쪽입니다.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 지금 이게 지금 안 오기로 결정이 난 거죠? 네, 지금 이제 우선 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2순위까지 끝났고요. 예. 이제 3순위에 대해서 이제 의사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 이순위가 이제 며칠 전에 이게 예,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안 오기로 결정이 네, 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이 제대로 이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도 여러 학교들이 의향을 보내고 있고요. 충분히 그리고 또 이제 저희 평택시의 제시 조건이나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국내에서 저희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학교가 뭐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진행이 될 거라고 이게 생각하고 시작된 있습니다. 지가 꽤 오래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진행이 이렇게 안 된다는 거는 참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뭐 고덕 신도시의 특성상 사실은 빨리 유치를 해주는 게 맞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나니까 지금 이제 주민들도 사실은 걱정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우려를 합니다. 1차, 2차까지 지금 하면 3차 마지막이죠. 거기서 만약에 거기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차 우선 협상자가 안 되죠.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 그렇게 우선 협상 대상자 3개를 선정을 해서 협상하기로 했고 그것까지도 안 될 경우에는 재공모를 해서 다시 이제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번째 단계까지 온 거고요. 그 이후 이제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건데 다만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고독 주민들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이 결정이 됐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이제 크시다 보니까 좀 이제 실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학교를 선정하는 이제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좋으신데 이게 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거 뭐 지금 상임위에서 추경 예산 올라온 거 1,400만 원인가요? 네. 이거 전액 삭감이 됐죠?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협상이 늦어지니까 뭐 삭감 그대로 가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뭐 지장은 없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설명을 올리면 학교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학교에 대한 교육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에듀타운 속에 2만 평 정도의 국제학교 용지가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주변에 위에 업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경기도 교육청에 교육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출해서 이제 심사를 받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역비는 저희 생각에는 이제 에듀타운 속에 뭐 국제학교든 어떤 학교든 안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에 대해서 이 환경 영향 평가를 좀 미리 받아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급한 거였으면 본 예산에 세우는 게 맞았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빨리 확보를 하면 좋겠죠, 그렇죠? 예, 뭐 확보하면 이번에 좋겠지만 이번에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 네.
아주 큰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뭐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이제 용지에 가는 거니까 미리 좀 정리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 향후에 뭐 유해 옵수가 들어오는 것도 이제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 지난 그 본 예산에 올리려고 했으나 이제 실링에 좀 막혀서 이제 부득이 추경에 이제 그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페이지 4쪽이요. 3쪽이랑 연계된 건데 사회적 경제 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산출 내역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산출 내역을 보면 사회적 경제 기업 품평위에서 부수 설치비가 나오는데 500만 원 곱하기 500만 원 일식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통 박람회 참여 지원도 역시 부수 설치비가 350만 원. 6개. 이거 적정합니까? 이 부분은요. 일단 그 품평회의 부수 설치비는 한 개를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부수를 설치하는데 지금 특정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일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부수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 개소당 350 이렇게 해서 그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이게 처음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품평회와 유통박람회 참여는 올해 신규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 품평회는요? 이것도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오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도에서 사업이 결정이 돼서 이제 30% 내시가 됐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 시가 대응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이웃분쟁 조정센터 운영비가 추경에 지금 2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거기 산출 내역을 보면 뭐 찾아가는 소통방, 뭐 홍보물 제작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웃분쟁 조정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주로 하고자 하는 주된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지금 이제 센터의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소통방의 역할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추가로 올리게 된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소통방을 좀 확충하려고 이제 예산을 좀 올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A라는 아파트가 있을 때 그 A라는 아파트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이웃분쟁 조정센터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아파트에 살고 저도 뭐 시원하기 전에 등대표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내에서 갈등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층간 소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소통방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소통방에 와서 실질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 참여율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직장 나가고 다 뭐하고 거의 뭐 우리 앞집 옆집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일정 부분 참여하는 사람들만의 어떤 그분들의 역할만으로 가지고는 전체를 커버하기가 쉽진 않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웃분쟁 조정센터의 역할은 그 단지면 단지 내에 있는 전체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포괄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성과가 있느냐? 성과 있습니까? 효과도 있습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면 이웃분쟁 조정센터는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층간 소음, 반려견 소음 이런 그 갈등을 접수하면 그거를 상담해주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소통방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주민들 간의 소통을 늘려서 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운영되는 게 소통방인데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몇몇 분들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통해서 이분들의 그 인식이라든가 역량을 키워서 몇몇 그 소통방 위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 운영하는 취지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 운영하는 취지나 그 목적에 비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올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몇 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9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군데. 그럼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어요? 그 소통방이 운영된 거는 한 3년 정도. 그러면 뭐 시간은 그렇게 제가 구애받지는 않겠습니다. 그 3년 전서부터 뭐 갈등 해소원 사례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서 중재한 어떤 그런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효과가. 그리고 참여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좀 넉넉히 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실제상으로 저도 아파트 사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좀 자료 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시군 합동 시장 개척단 도비가 있어요. 근데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일반적이질 않아요. 왜 일반적이질 않느냐? 대부분 앞에 올라온 그 예산들은 본 예산이 많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이 보완하는 개념으로 가듯이 좀 적게 나오는데 이건 지금 거꾸로예요. 본 예산이 8천이고 추경은 9천이에요. 이게 더군다나 이게 지금 본 예산 세운 지 두 달, 세 달도 아직 안 된 거죠. 안 된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는 그냥 표면상만 봤을 때는 저희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내용은 기존에 있는 8천만 원은 지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서 지금 4월 달에 인도와 두바이를 계획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청과 독일 상공회소 쪽에서 독일하고의 그런 시장 개척단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별도로 구천을 세워서 독일 쪽에 우리 전자기기라든가 의료기기 이런 그 전략 품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모시고 독일을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는 본 예산은 도비 대 시비가 뭐 비율이 지금 도비가 14고 시비가 86이에요. 근데 지금 추경은 시비가 전액 시비예요. 네, 맞습니다. 본 예산은 3대 7이었고요. 요걸 이제 요번 9천을 세우면서 비율이 좀 낮아진 거죠. 예. 좀 일반적이진 않고요. 예, 예. 혹시 뭐 이게 공기관 대 공기관에서의 요구 사항입니까? 아니면 일부 개인 부분에 대한 물론 개인이라는 거는 공기관에 속하는 분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에 의한 요구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독일 상공회소 쪽에서 저희의 컨택 왔던 이메일도 제가 사본을 좀 갖고 왔고요. 최근 다른 시군도 보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저희 한국이라는 사회가 그 경제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기업이 역량 있는 기업들이 하기에 경제 상황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역량 있는 기업들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통해서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독일 계획을 하고 있는 독일이죠? 겁니다. 예, 예. 뭐 여러 지금 의구심들이 좀 들리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요거는 뭐 미확인된 거니까 뭐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거는 부적절하고요. 일단은 그 지금 이제 독일로 가는 그 팀들 또는 기관 그다음에
거기 가는 명단들은 다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아니죠. 이게 의원님들께서 여기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요거는 이제 그 독일 상공회사에서 국제 가전 박람회와 독일 국제 상용차 모터쇼에 저희를 초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의원님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기업을 모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제가 받진 않고요. 네. 나중에 제가 쉬는 시간에 별도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 이 예산이 지금 이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다면 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혹여라도 뭐 여기 뭐 의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게 통과된다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제가 세부 내역은 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이 지금 2,500만 원이 일이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거기 20쪽에 보면 박람회 참여일 중 총 9위 뭐 보니까 뭐 9위인데 3위는 홍보관 운영이고 6위는 출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박람회 참여를 했습니까? 지금 1월 30일 세미콘 코리아부터 아니 몇 참여를 하고 년도서부터? 이 참여는요. 박람회 참여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도부터 그냥 조금 더 박람회를 좀 많이 가서 기업들을 홍보하고 투자 유치 홍보를 하도록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출장도 있고 참여도 있고 막 이래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내가 지금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지만 전에 한번 예산 이거 다루면서 제가 보니까 미참여도 있고 예, 예. 또 참여가 출장으로 가는 경우도 여러 변수가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계획에 의해서 나온 금액과 네. 전에 그 선례적으로 보편적으로 그 했던 금액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의 차이는 많지 않고요. 이 사전이 참여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에도 보니까 예. 미참여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사전 예약을 해야만 부스를 설치할 수 있고요. 부스를 설치할더라도 저희 단독으로 하는지 아니면 평택도시공사라든가 산업진흥원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이 부스를 설치하는지 단독으로 하는지에 따라 부스 비용이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절감해서 좀 잘 아마 운영하고 이거 있습니다. 방송에서 직원들이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요거 지금 올해 거 말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3년치 예. 그 참여 안 참여했던 거고 비용하고 좀 저한테 이따 쉬는 시간에 좀 갖다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렇게 해드리겠고요. 예. 이 내용은 지금 저희가 그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잖아요. 이런 박람회에 참여를 많이 못했다가 그래서 이제 3개국어로 되어 있던 부분을 4개국어로 하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이 필요해서 2,500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일단 하겠습니다. 그 39쪽 제가 좀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CCTV 시스템 구축 지금 그 재원이 어떤 상황입니까? 좀 많이 부족하죠 올해? 요구사항에 비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국비 도비를 받았는데요. 12가 올해 그 15억 확보했고요. 작년에 12월 30일자로 해서 국비가 5억, 도비가 11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35억 가까이. 전에 비해서는 좀 예산이 50억이 좀 넘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물론 너무 과다하게 이제 많이 설치를 하다 보면 일정 부분에서는 또 사생활 노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안전지대 같은 데는 꼭 필요하게 설치해야 될 곳들 요구하는 곳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각지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곳들을 파악을 해서 좀 확보를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하 위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은 뭐 전체 예산의 2.3%밖에 또 차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593억 그렇죠?
스마트 도시과가 예전에 도시재생과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결산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분쟁 조정센터 운영 아까 이제 우리 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전년도 그 이웃분쟁 조정센터 관련 예산이 총 얼마 투입이 됐습니까? 전년도에? 전년도에도 지금 이제 24년 본 예산인 2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수준인데 지금 2천만 원을 더 요구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센터가 그 몇 년 전에 그 평택시 의회에서 이웃 분쟁 그 조정 그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 우수 조례에도 이제 선정이 되고 네. 또 평택시 홍보 동영상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실제 이게 그 사업 성과를 들여다 보면 뭐 정확하게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투입 대비 사업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첫째, 강제성이 없어요. 조정센터가. 그렇죠. 네, 강제성은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강한 충돌을 일으키는 그 분쟁을 일으키는 이웃들을 과연 이 조정센터에서 조율하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이야기가 많이 소통 방장들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웃 분쟁 조정센터에서 하는 일이 강한 충돌에 의한 이웃 분쟁에 개입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뭐 반려견들 데리고 이제 뭐 산책하고 할 때 어떤 뭐 배변 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타 뭐 그런 주변에 있는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더라. 사업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사업 효율성에 좀 문제가 좀 일부 발생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웃분쟁 조정센터와 입주자 대표회의 그 대표들 간에 또 분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문을 닫은 곳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다 예산 낭비죠. 소통방 꾸미는데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집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하는데 뭐 시행한 지 지금 불과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소통방을 문을 닫는 그런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도 일부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뭐 삭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평택시 홍보 동영상에 아주 뭐 정말 평택시는 공동주택에 이웃 분쟁이 없고 뭐 이런 것처럼 포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은 이웃 분쟁 조정센터의 강제성을 좀 두어서 좀 강제 조율도 좀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러니까 이 강제 조율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력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 이웃분쟁 조정센터가 이제 강제성이 있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뭐 과감한 결단 말씀하셨는데요. 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좀 조치를 하고요.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액 삭감이 된 그 시장 개척단 이 기정 8천만 원도 시장 개척단의 그 사업 내용이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삭감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임위에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취지로 시장 개척을 한다는데
삭감 왜 됐는지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이게 2,200만 원 이제 용역 사업부터 시작을 하시겠다라고 예산을 좀 올리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좀 읽어 보니까 80억 원을 들여서 최초에 이제 건립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건립 규모도 작고 뭐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시에서 직접 이제 국비 일부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들여서 건립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 송탄 산업단지는 기존의 이제 굴뚝산업단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인근에 브레인시티 산업단지가 또 조성되고 있고 거기에 많은 뭐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뭐 많이 들어오고 연구단지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굳이 국비를 27억 원을 갖고 왔다고 해서 여기 이 산업단지에다가 이런 걸 굳이 건립할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브레인시티 내에 그 많은 그 지식산업센터, 연구단지 뭐 이런 게 얼마든지 있는데 이거를 과연 건립을 해야 할까? 더군다나 80억 예산으로 그냥 하든지 이거를 더 키워서 규모를 더 키워서 하겠다라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23년도에 제가 이제 부임해서 와 보니까 네. 22년도에 이미 국비 선정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그 경기도 심의까지 다 이제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도에서도 이 녹지 부분에 이거 확보하는 대신 나머지 녹지를 더 확보해라 해서 그 조치를 하도록 해서 승인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시겠지만 그 앞에 그 건물들이 길 건너에 27층, 28층 건물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계획에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작은 규모로 조그맣게 이제 해보시려고 평택 산단공에서 준비를 하셨던 부분이라 향후에 좀 확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 지원 기관들이 평택이만 해도 이제 상공회소에 현재 산업진흥원이 들어가 있지만 산업진흥원이라든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이걸 추진하고 있는 평택 산단공이 현재 아주 노후된 시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업 지원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업인들 또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한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 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예. 시 지원 예산 지원도 동반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말씀 그 내용 보시면 평택 산단공에서도 25억 5천만 원을 내놓는 겁니다. 아니 본인들.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운영을 할 때. 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평택 산단공에다가는 인건비만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예.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뭐 센터장도 뭐 보직 임명을 해야 될 것도 같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를 하냐는 얘기예요. 저희 그냥 건립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립해서 이 평택 산단공은 본인들이 낸 기금을 여기에 하고 무상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이쪽 자체 조달하시는 계획입니다. 이거 지금 예. 이제 2,2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이제 금액도 꽤 될 거예요. 그럼 적어도 100억대 이상은 투입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유지 뭐 땅값 빼고도 그렇죠? 상당히 큰 규모로 이제 건립이 돼야 되는데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안 하겠다라고 판단하거나 결정을 할 적이는 없는 거죠. 그냥 이 의원님께서 건립 말씀하신- 의지를 가지고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규모가 너무 작은 거에 대해서 검토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미분양이 좀 많아서 저희도 여러 가지를 고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비 2,200 큰 그래서 금액은 드리는 아니지만 말씀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타당한지를 한번 검토해보고자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송탄 산업단지 입구에 지식산업센터 그 많은데 공실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별도로 또 줘서 들어간다? 이게 좀 쉽게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이게 좀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것도 또한 또 예산 낭비 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분명히 있어서 시작 단계에서 판단을 좀 재고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뭐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과장이 설명을 해줬지만 산단공 그 관리공단 건물이 2층이고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 그 사무실이 저희 가봤죠. 1차적으로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들어가고 경과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하고 그 근로자들 복지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로 저희가 산업진흥원도 구상을 그쪽으로 또 들어간다고요. 지금 그거까지 지금 구상을 상공에서에 있잖아요. 예. 그 다 임차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요게 이제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에서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상공회의소 안에 산업진흥원이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걸 또 짓고 또 옮깁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건물만 짓습니까? 인테리어 해야지, 가구 짓기 다 집어넣어야지. 아니 제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쓰지 당분간. 한번 생각들 해보시라고요. 아니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불과 지금 한 몇 년 됐죠? 상공회의소 그 지금 한 2년도 안 됐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직원을 5명 올해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사실은 자리가 없습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요. 회의실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제 당초에 좀 넓은 데로 가시든지 그런 것도 예측을 못 하십니까? 1년, 2년 후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자꾸 예산을 세워서 또 하고 자꾸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금 말씀 중에도 이런 그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해서 산업진흥원 불과 들어간 지 2년밖에 안 된 거를 다시 빼서 그쪽으로 집어넣겠다. 거기 또 들어가는 예산은 또 누가 다 감당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예산은 굉장히 미약하지만 실제 2,200만 원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굉장히 많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건데 잘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잘 챙겨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현재 상황하고 맞는지 그러니까 타당성이니까 예, 타당하지 그렇습니다. 않으면 안 하시는 걸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